한국과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소양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시럭부시럭 비닐봉지를 들고 왔는데요. 오늘 제가 첫 강의다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 되게 이렇게 가족같이 되게 감사하게 여겨져서 중간중간 퀴즈를 내고 이렇게 선물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항상 굉장히 새롭고 설레고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 첫사랑, 그다음에 첫 키스, 첫 만남, 말씀만 들어도 좀 설레잖아요. 그런데 항상 부끄러움도 동반해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경청해 주시면 저한테도 굉장히 힘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꼭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딱 넘어가야 되는데 짠 하고 도와주세요. 앞에 불을 꺼주시면은 PPT가 잘 보일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 직대 스폰서님이세요. 왜 안 돼요? 네, 좀 헤맸는데요. 죄송하고, 저는 작년, 딱 1년 됐어요. 이맘때쯤 사업을 전달받아서 1년 2개월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열심히 먹고 저희 가족들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알렸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선물을 받게 됐어요. 회사에서 이렇게 푸켓 여행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제 가운데 계신 분이 이 제품을 전달해 주신 김명준 사장님이시고요. 저는 결혼한 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여행다운 여행을 가보게 됩니다. 여기 너무 멋있죠? 여기가 제가 살고 있는 티벳 지역입니다. 여기 이 고산 지역 이렇게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 있으면 이 병이라는 게 없을 것 같잖아요. 여기 사람들 기질은 한국 사람들처럼 빨리빨리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급할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느긋하고 스트레스에 굉장히 이렇게 여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정말 깜짝 놀랄 게 여기 사람들은 다 병덩어리인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안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선교를 하려고 이 사람들한테 갔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 건강을 저는 전달해주지 않고 이 사람들이 아픔을 돌봐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현장에 가면서 의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하게 된 건 음양오행, 그러니까 중국 의학, 중의학이에요. 그러니까 한의학보다 더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인 거는 이 장부의 균형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준다는 베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 중의에서는 이 5가지 물질들, 우리 월화수목금토일 있잖아요. 월화수목금토일에서 월은 음이고요. 일은 양.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목화토금수를 기본 베이스로 이게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이 장부의 균형만 맞춰주면 사람들의 몸이 나을 줄 알았어요. 저는 침을 굉장히 잘 놓거든요. 진맥을 잡고 그 사람의 이제 얼굴 혈색이랑 맥을 딱 잡게 되면 어디가 아픈지 뭐 80% 이상 줄줄줄 잘 맞춰요. 그런데 맞추면 뭐 하겠습니까? 침을 잘 놓고 해도 그 사람이 건강이 100%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또 다른 이 현장에서 막다른 것들을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는 이런 기계로 검사를 해줘요. 제가 이제 이런 기계를 가지고 봉사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양자 측정기라고 한국에서도 건강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그걸로 장부 상태라든지 어떤 이제 그 사람한테 부족한 영양소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너무나 오지고 의료 혜택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해줬을 때 너무나 폭발적인 반응들이 있었어요. 이제 딱 저 기계 갖다 놓고 할머니 한 분 손 만지기 시작하면 그 마을은 이제 그냥 그 집이 막 끝도 없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게 음식 식단을 바꾸세요. 이제 티벳이기 때문에 주로 고기를 많이 드시겠죠.
야크고기, 주식이 야크고기고 야채가 너무나 없어요. 비타민, 미네랄이 거의 결핍된 식단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 식사에 영향을 받아서 그분들이 거의 다 기름진 음식을 드시더라고요. 기름진 데다가 야채가 부족해요. 병이 안 생길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는 데마다 잔소리를 한 게 식단 바꾸세요. 식생활 바꾸세요. 물 많이 드세요. 근데 현실적으로 사람이 바뀌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프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말 안 듣고 쭉 병을 키우다가 대도시에 땡빛을 내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도시에 이런 소수민족들이 가가지고 이제 의료 혜택이 없던 사람들이 가면 대도시에 있는 의사들이나 병원에서는 이제 봉이 왔다. 수십 가지 검사를 시키면서 몇 천만 원어치 빚을 지게 만들어요.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그럼 그분들한테 이제 양약을 많이 투여하게 되잖아요. 비타민, 미네랄을 결핍된 상태에서 뭐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근경색 약들을 투여하게 되면 또 더 많은 영양소가 몸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몸에서 건강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티벳에서의 현실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작년 안식년 한 해 동안 한국을 와서 깜짝 놀라게 된 게 있었어요. 중국하고 티벳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의료 현실이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주변 분들한테 이제 식단을 바꿔라, 이런 음식을 섭취해라 권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네, 알겠습니다. 절대 기름진 거 안 먹을게요. 이렇게 삶이 확 바뀌던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플 때까지 버티다가 결국에 병원에 가서 약을 한 보따리 얻어오시고 건강에서는 면역에서는 점점점 멀어지는 솔루션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죠. 대도시에서도 제가 이제 가는 곳마다 지금보다 더 좀 이게 복스러운 상태죠. 클린 전 모습이어서. 이게 이제 2015년 이제 현장에 있을 때인데 대도시에서도 이제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큰 병원을 가서도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상담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 중국은 이제 명절이 길어요. 그래서 한 열흘 정도. 근데 한국도 이번에는 굉장히 명절이 길더라고요. 열흘 정도 방에다 저를 가둬놓고 이제 순번표를 받고 뭐 하루에 뭐 이제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상담을 해서 입에서 단내가 나게 식습관 바꿔라, 체질을 개선해라 말을 했지만 그 사람들의 삶은 변하지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저는 이제 영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현장에서 이제 깨닫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열심히 챙겨 먹어도 30년 전, 20년 전 직접 텃밭에서 이게 먹었던 영양소랑 지금 저희가 대도시에서 이렇게 비닐하우스에서 키운 영양소랑 이게 퀄리티가 다르죠. 지구도 오염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식습관을 바꾸라고 외쳐도 영양소가 여전히 결핍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해아래 새 것이 없다고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의성 히포크라테스께서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한 병은 약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데 이것들을 제가 메나테크 와서 깜짝 놀란 게 일반인들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걸 현장에서 굉장히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제가 굉장히 인사이트를 받은 분인데 이분은 에디슨이세요. 이분이 이제 전기 부분에만 천재적인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래 의사는 양약을 쓰지 않고 환자를 볼 때 체질적인 관리와 식생활 그리고 질병의 원인과 예방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네, 멋있으십니다. 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100년 전 분이. 이분이 1893년에 태어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거의 100년 전 분이 140년 전에 태어나신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미래의 의사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14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나요? 현대의학이? 네. 그 당시랑 지금이랑 그다지 많은 진보가 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픈 사람들은 존재하고 질병은 존재합니다. 시금치 한 단이
예전에 시금치 한 단에서 충분히 이제 많은 영양소, 철분을 섭취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30단을 가지고도 그 당시에 영양소를 다 섭취할 수 없다는 그 PPT는 TV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복숭아로 결정을 했는데 복숭아에도 예전에는 베타카로틴이 엄청 많았대요. 그런데 지금 50년 전에 2개만 먹어도 되었던 베타카로틴, 그 식물 영양소가 지금 몇 개 먹어야 된다고요? 53개. 그러면 저 정도면 과일의 당 때문에 당이 더 걱정이 될 것 같아요. 53개를 먹으면. 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 식물 영양소, 천연 제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느끼고 있던 가운데 이제 김명준 사장님을 통해서 메나테크 글리코 영양소를 접하게 됐습니다. 이 중에서 혹시 클린 해보신 적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클린 해보신 분. 아, 예. 그리고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본 적 있으신 분. 네. 지금은 제가 시간 관계상 글리코 영양소랑 클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처음 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간에 꼭 글리코 영양소랑 클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여기에 있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원래 중위 체질학 지식과 글리코 영양소를 딱 연결을 시켜보니 딱 맞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WHO에서 한국인들의 가장 많은 병들을 리포트할 때 나오는 병이 있어요. 화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화병. 화병이 실제로 WHO에서는요, HWABYUNG, 화병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병이다라고 돼 있어요. 보고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화에 대해서 보면, 화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돕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첫 강의인데 화병을 하기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어딘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심장하고 소장은 화 그 자체예요. 예. 그래서 화병이 있을 때 심장 부분을 눌러보면은 본인은 뜨겁게 느껴져요. 그래서 화병은 뭐냐면 실제로 온도는 높지 않은데 느낌적으로 비생리적인 열이 나오는 현상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있어요. 예예요. 토가 많이 받아요. 예. 왜냐하면 중위에서는 앞에 있는 장기는 엄마라고 하거든요. 예, 심장하고 소장은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그 다음 비장하고 위장을 돕는 역할을 해요. 그럼 심장 어머니가 튼튼해야 그 다음에 비장하고 위장을 잘 영향을 해주는데 엄마가 화가 많으면 자식이 어떨까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심장, 소장 다음으로 열이 많은 장기가 어딜까요? 예, 빨리 맞춰주시는 분이. 네, 예. 바나나. 푸켓에서 가져온 따끈따끈한 바나나 이따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네. 예, 비장하고 위장이에요. 여기 이렇게 노란색이죠? 비장하고 위장. 한국 분들이 대부분 한의원을 가시게 되면요. 위 부분을 잘 고치는 한의원이 돈을 많이 벌어요. 예, 위튼 한의원. 위담 한의원, 청담동하고 논현동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한의원인데 위에 담적이 있다, 그 다음에 위염이 있다, 위궤양이 있다, 위하수가 있다, 위무력이 있다 이런 경우에 위튼 한의원에 가가지고 관련된 약을 먹으면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1,000만 원가량 쓰신 분들이 적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한약을 먹을 때 그때뿐이고 그것도 약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체질과 건강을 완전하게 바꿔주지는 못해요. 네. 오늘은 이제 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예. 여기가 어느 경로인지 맞추시는 분도 이제 상품이 있어요. 네. 무슨 경락일까요, 여기가? 예. 무슨 경락일까요? 한 글자. 방금 전까지 쭉 제가 얘기했던 비장 말고, 네. 예, 위경락. 두 분이 손 드셨는데, 위라고 하시려고 하셨죠? 네, 상품 드릴게요. 네. 위경락이에요. 그러면 경락이 뭐냐? 쉽게 말하면요.
오장육부의 반응이 몸 거죽에서 나타나는 길이에요. 그럼 이 길만 잘 알면 위를 잘 다스릴 수 있게 돼요. 실제로 한국 사람의 80%가 이 경락에 해당이 되거든요. 사상체질 얘기를 말씀하실 때 태음인, 소양인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다 근데 위하고 비장을 지나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락만 잘 아셔도, 이 경락만 잘 케어를 하셔도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분들을 잘 케어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눈 밑에서 시작이 돼요. 그럼 요 길이라고 했으니까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보시면 되겠죠? 눈밑이요. 눈밑이 바로 승읍이거든요. 치킨을 밤에 먹고 자면 그 다음날 눈밑이 부어요. 이제 애교살이라고 그래가지고 눈밑이 다크서클이 내려오기도 하고, 예, 눈밑이 새카맣고 축 처졌다. 그러면 그 사람이 위가 어떨까요? 건강할까요? 예, 그렇죠. 건강하지 않은 상태죠. 그 다음에 사백거려, 입 주변이죠. 입 주변. 그 다음에 얼굴 볼로에서 이마로 올라가요. 여기 전발제라고 하는데 이쪽 두통이 있으신 분 많아요. 위가 어떨까요? 예, 아름답지 못한 상태겠죠? 예, 여기. 그 다음에 하관이라고 이제 여기 볼 옆에, 귀 바로 옆에를 지나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대형 인형 수돌. 여기는요, 이제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혹시 이렇게 영화 같은 데서 이쪽 목을 팍 치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예, 기절할 수가 있어요. 예, 경동맥이 올라가는 자리예요. 예, 이쪽에 가장 굵은 혈관이 있어요. 머리로 올라가는. 그쪽이 이제 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목, 가운데는 편도선이면 약간 옆은 어딜까요? 갑상선. 그렇죠. 예, 갑상선이에요. 네. 경동맥과 갑상선이 위 경락 안에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쇄골, 승모근이 좀 근처에 있겠죠? 그러니까 위가 안 좋으신 분은 어깨가 어떨까요? 승모근이 이렇게 긴장하고 있어요. 위가 좋은 분들은 자세가 좋아요. 네, 어깨를 쫙 펴시는데 위가 좋으신 분들은요, 자세가 그냥 펴져요. 네. 그리고 여기 쇄골에서 바로 이렇게 가슴 쪽으로 내려오죠. 그러면 위가 안 좋은 거랑 유방암이랑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그러면 갑상선이 안 좋은 거랑 위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슴으로 가서 이제 모유 수유를 해야 되는데 모유가 잘 안 나오시고 수유가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족발을 삶아 드실 게 아니라 위를 고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한창 2차 성징이 나타나는 10대들, 요즘에 남학생들도 가슴이 결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환경 호르몬 영향도 있는데요. 위가 안 좋은 경우 굉장히 그래요. 네. 이쪽으로 해서 소화기를 커버하겠죠. 이제 위장, 소장, 췌장, 비장이 다 위경락에 관련된 소화기예요. 그래서 쭉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진이 다 커버가 안 되니까 다리를 잘랐어요, 이쪽으로. 그런 다음에 허벅지로 가요. 허벅지가 유난히 굵은 분들이 계세요. 딱 이제 남자분들은 딱 보면은 이렇게 상체는 빈곤하신데 허벅지만 이게 튼실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육이 절대 아니고 이제 살인 경우, 그런 경우에 위가 어떨까요? 위가 안 좋아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요. 윗병을 고치시면요, 허벅지살이 빠져요. 그리고 그 살이 상복부 근육으로 변해요. 클린을 하시면은 그런 걸 보실 수 있으세요. 허벅지가 너무 비대하다. 그러면은 이쪽 혈액순환 기혈이 막힌 거죠. 그럼 여기 쭉 허벅지를 통해서 무릎으로 갈게요. 복비랑 족삼리 이쪽. 그러면 무릎이 결리고 안 좋아요. 뭐 무릎이 안 좋은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류마티스랑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무릎이 아픈 거, 물 차는 거, 열 나는 거, 염증 생기는 거 다 위가 안 좋아요. 그 다음 이제 다리로 쭉 내려와요. 그럼 다음 발목 윗부분이에요, 해계가. 그런데 발 뒤꿈치가 겨울이면 갈라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위가 안 좋은 거예요. 네. 그 다음 발가락 끝에 여기로 쭉 내려가요. 그럼 본인의 얼굴로 이렇게 한번 쭉 해볼게요. 눈 밑에, 그 다음에 볼,
그러면 볼에 여드름이 엄청 다닥다닥 많은 분들 있잖아요. 턱에 여드름 있는 분도 있고 볼에 여드름 있는 분도 있고. 그러면 턱에 여드름 있는 경우는 자궁 쪽인데요. 이 볼에 여드름이 크거나 땅구멍이 크다, 모공이 크다 그런 경우에는 어디가 안 좋다고요? 위 경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전발제, 두유혈로 여기를 좀 눌러보세요. 시원하시죠? 예, 이쪽을 잘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아로마 유칼립투스 섞은 미스트도 좀 뿌려주시고 그러면 훨씬 더 시원해요. 예, 그 다음에 이쪽 계속 누르고 싶네요. 그 다음에 목 있는데 예, 갑상선이랑 예, 이제 인형혈, 경동맥이 올라가는 이쪽을 만졌는데요. 뭔가 물컹물컹하고 기분 나쁘게 압이 잡히면 지금 뇌혈관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이제 저는 맥을 잡아보면 힘이 없어요, 맥이 없어요,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쪽에 잡았는데 정말 이분이 정말 숨을 쉬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기력이 없는 분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쪽을 딱 만져보면 엄청 쿵쾅쿵쾅 물컹물컹 심하게 뛰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이 다 여기 위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어깨가 되게 많이 뭉쳐 있어가지고 글리코 영양소를 드실 때에도 예, 이제 먼저 흡수가 잘 될 수 있게 이제 배 마사지를 잘 해주시고 어깨를 잘 풀어주신 다음에 드시면 한 통을 드셔도 4-5통 드신 효과가 나요. 왜냐하면 위가 꽉 눌려있기 때문에 같은 걸 먹어도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좀 잘 목 쪽을 만져봤는데 너무 물컹거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쪽 어깨를 잘 만져주시고 배, 복부를 잘 마사지 해주신 다음에 드실 수 있게 도와드리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가슴 쪽으로 오고 배 쪽으로 내려가서 무릎을 지나 여기 이제 발끝으로 끝나요. 예. 엄지발가락 그 바로 옆에 두 번째 발가락이거든요. 여태혈. 그쪽으로 이제 위경락이 끝나게 돼요. 예. 네. 그러면 망지는 뭐냐면요. 딱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좀 얼굴 색을 보면 견적이 좀 나오거든요. 우리 리더 사장님들께서도 사람들을 많이 접해보시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셨기 때문에 얼굴 색을 보시면 거의 다 이제 견적이 나오실 것 같아요. 망진 그러면 보다 망자. 그래서 나는 딱 보면 어디가 아픈지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얼굴이 유난히 노란 분이 계세요. 황달 걸린 것처럼. 그런데 동양인은 다 노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노란 가운데 하얀 분이 계시고요. 노란 가운데 빨간 분이 계시고 노란 가운데 이제 진짜 노란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은 손바닥도 보시면요. 진짜 노래요. 손바닥이 노래요. 그러면 내 엠브로토스가 잘 흡수가 되고 있나 의심을 해보신 다음에 배 마사지를 하시고 드시면 효과 100배 되겠습니다. 얼굴이 누런가. 예. 그럼 이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을 붙이면요. 얼굴이 누런 분이 계시고 얼굴이 새까만 분이 계세요. 그러면 어디가 안 좋을까요? 간, 그렇죠. 또 하나 더. 네, 신장. 네. 이마가 새까만 건 위인데요. 얼굴이 전체적으로 새까만 거는 간하고 신장이에요. 그 다음에 뻘개요. 막 고구마처럼, 불타는 고구마처럼. 예, 어떤 분이 맞춰주셨어요. 심장에 열이 많고 갱년기가 있으신 분, 그 다음에 화병이 좀 오래되신 분, 그런 분들은 얼굴이 이제 불타는 고구마처럼 빨갛죠. 상체에 열이 다 몰려 있어서. 그 다음에 백지창처럼 창백하고 하얀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은 어디가 안 좋을까요? 네, 잘하시네요. 폐병 환자라 그러죠. 폐랑 대장. 폐도 안 좋고 대장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대장이 안 좋은 분들이 이제 폐 쪽으로 천식, 아토피, 비염 이쪽이 오는 거죠. 네, 그렇게 간단하게. 근데 유달리 또 퍼런 분도 계세요. 시퍼런 분. 간하고 심장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예. 얼굴과 머리에 기름기가 있는가? 아침에 머리를 감았어요. 그런데 오후가 되면은 그분만 머리가 떡져 있어요. 그런 분도 위가 안 좋은 거예요. 위에서 이 지방을 충분히 분해를 해야 되는데 분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소화력이 그만큼 떨어지시는 거죠. 그리고 메이크업을 했는데 오후 3시가 되면 이제 맨들맨들 민낯이 돼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화장품 문제가 아니라 내가 위가 안 좋구나. 특히 콧등이 반질반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저는 위는 멀쩡해요 하는데 코가 번질번질해. 그럼 그분은 자기가 위가 나쁜지 좋은지도 모르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입이 비뚤어졌는가. 왜냐면 아까 경락에서 약간 입 옆에 지창혈을 지났었어요. 그러니까 입이 이렇게 비뚤어지신 분이 계세요. 유튜브로 제가 이제 가끔 강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간의 열이 위를 친 거죠. 예. 그러니까 풍이 왔다, 안면 풍이 왔다, 그런 분들은 간에 열이 많아서 위경락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정면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약간 이쪽으로 한쪽으로 삐뚤어져 있는 그런 분들은 아, 위가 안 좋으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눈밑이 유달리 부어 있는 사람. 예. 난 눈밑 부은 게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밤 12시에 치킨을 드신다면 그 다음 아침에 거울을 보시면 눈밑이 분명히 처져 있거나 부어 있거나 예, 좀 뭔가 이게 안색이 안 좋은 게 딱 느껴지세요. 네. 밤에 일찍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지 승흡혈부터 혈액순환이 잘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앉은 자세가 푹 퍼져 있는 분도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딱 정갈하게 이렇게 젓가락처럼 앉아 계신데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좀 앉아있는 면적이, 근데 여기서 앉아있는 면적이 크신 분이 별로 없으시네요. 역시 메나테크에 오신 분들은 건강한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들을 모셔놓고 건강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거의 막 이렇게 100명 앉을 자리인데도요, 이렇게 넓게 자리를 차지하고 계세요. 막 짐을 여기저기 다 풀어놓고, 그러니까 가방이 하나인데 뭐 물병부터 시작해서 한 5자리는 차지하세요. 그분은 아주 심각하게 위가 안 좋으신 거예요. 예. 누운 자세가 큰가? 누운 자세가 큰 게 어떤 거냐면, 예, 대자로 자시는 분도 계시는데 옆으로 주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X자로 해가지고 옆으로 자면서 다리는 저기 사선으로. 그러면 그 더 2자리 정도를 차지해요. 예. 남 얘기하고 있네. 그 다음에 멍든 데가 많은가. 같이 노는데도 애들이 유달리 우리 애가 멍이 잘 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평상시에 소화가 잘 안 되나요? 한번 물어보시면 거의 그럴 거예요. 편식을 많이 하나요? 예, 그냥 물을 잘 안 먹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쭤보시면 거의 그럴 거예요. 왜냐면 살 거죽이 이게 흐르는 경락이 위경락이기 때문에 피부가 가렵다, 트러블이 난다, 그거는 대장이랑 폐경락이지만 멍이 잘 든다, 상처가 잘 아물지를 않는다. 어떤 환자들이 그럴까요? 당뇨 환자들이 좀 그러시죠? 당뇨 환자들이 이제 췌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상처가 나면 잘 아물질 않아요. 위경락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얼굴 좌우가 비대칭인가? 이거는 입이 비뚤어진 거랑 이제 유사하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네. 예, 문진은 뭐냐면 물어봤을 때, 그 다음에 냄새를 맡았을 때 알 수 있는 거. 그걸 문진이라고 해요. 구취가 있는가? 구취가 있으면 가까이 하게 넘으면 당신이 돼버리잖아요. 네. 나는 위가 좋아. 그런데 입냄새가 막 10m 전방까지 풀풀 나세요. 클린할 때 이런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 뵀거든요. 나는 위에서 호전 반응이 나는데 위는 원래 좋았거든? 근데 좋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구취가 있다는 거. 특히 클린을 하실 때 입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세요. 네. 평상시에 입냄새 많이 나는 분들 혓바닥을 보면요, 아주 하얀 백태가 껴있든지 아니면 노란 백태가 껴있어요. 네. 흥얼흥얼 노래를 하는가? 이 노래를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혼자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중얼중얼 하시는 분들, 혼잣말 잘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 다음에 특히 두통 중에서 앞머리가 아프다. 예. 뒷머리가 땡기신다, 뒷골이 땡긴다, 이거는 혈관이잖아요. 그래서 신장이에요. 신장이 안 좋으면 뒷골이 땡겨요. 예. 근데 앞이 땡긴다. 아이스크림을 딱 먹었는데요, 앞이 찡한 느낌 아시죠? 그런 분들은 위가 안 좋으신 거예요. 네. 그럼 식곤증이 있는가? 뭐 먹고 나면은 엄청 졸려요. 기절하게 졸린 거예요. 그런 분들. 그다음에 식탐을 하는가? 나는 먹을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근데 먹을 걸 딱 갖다 놓으면 맛있는 것만 자기가 다 골라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의 특징이 얼굴이 조금 좀 동그라신 편이에요. 제가 남 얘기할 그건 아닌데 좀 동그라신 분들이 좀 요런 위경락 부분에 식탐하시는 분들, 뒤꿈치가 갈라. 특히 겨울에. 예, 특히 겨울에. 왜냐면은 겨울에 날씨가 춥잖아요. 위장은 온도를 가장 빨리 느끼거든요. 예. 그리고 말할 때 침이 막 튀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강의할 때는 요 앞에 가기 싫은 그런 분들, 입에서 막 침이 튀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거나 내 가족들을 볼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관찰해 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암기력이 부족한 분들 계세요. 금세 까먹어요. 왜 그러냐면 위가 이제 소화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뇌까지 갈 혈류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력이 떨어지죠. 그러면 그럴 때 암기력을 보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부터 고치시면 돼요. 네네. 그 다음에 속쓰림, 위염, 위궤양, 위하수, 위무력, 기타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위랑 비장경락에 관련된 질병들, 그런 거. 예.
갑상선 이상까지. 그 다음에 음식을 같이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연세가 드시면 음식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매운지 짠지 이게 자극적인지 간을 잘 못 봐요. 그러면 위의 건강이 이제 그분이 나빠지신 거죠. 그 다음에 배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위는 몸에서 가장 정중한 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가 안 좋게 되면은 복근력이 약해가지고 먹기만 하면 눕고 싶어요. 사실은 먹고 누우면 위에 안 좋잖아요. 그런데 위에 안 좋은 걸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먹기만 하면 자꾸 들어 누워요. 그럴 경우에 식도염이 걸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역류성 식도염이. 그런데 복근력이 약하니까 배심이 없어서 자꾸 눕고 싶어요. 똑바로 앉으라고 얘기를 이렇게 잔소리를 해도 똑바로 앉을 힘이 없는 거예요. 배심이 약해져서.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아랫이빨 쪽으로 지나기 때문에 아랫이빨이 좀 자주 쑤시고 아프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위가 안 좋은 거죠. 손발이 노란 거 들어가고 눈썹이 자주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굴에 보면 눈썹이 빠져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예. 기름기도 있고 눈썹이 속눈썹이 빠져서 이거를 이렇게 알고 나신 다음에 다른 사람을 보시면 관찰하시면 이게 이제 보이실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잇몸병이 있는가? 잇몸이 안 좋으면 잇몸도 살이죠. 그러니까 잇몸에 피가 자주 나고 잇몸이 좀 쑤시고 잇몸이 약하신 분들은 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치아가 안 좋으면 어딜까요? 네, 치아가 안 좋으면 어딜까요? 아쉽게도 위는 아니고 치아, 이빨은 보이는 뼈잖아요. 뼈니까 신장 방광. 그러니까 이빨이 안 좋으실 때는 카탈리스트 드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잇몸이 안 좋으실 때는 다른 솔루션으로 가셔야겠죠. 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볼에 얼굴에 큰 땅구멍이 있고 여드름이 있는 경우에는 또 위가 안 좋은 거고, 허벅지랑 복부에 비만이 있는가, 그것도 위를 고치셔야 되는 거죠. 네. 운동을 많이 했는데도 살이 안 빠진다, 그런 분들은 위를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급성, 만성 체증이 있는가. 체증이 있다는 거를 본인이 못 느끼실 때는 배꼽하고 명치 가운데 있잖아요. 거기를 지그시 한번 눌러보세요. 예, 그쪽을 눌렀는데 압통이 느껴진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위 하수나 위 무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 가운데 합곡자리를 눌러주세요. 합곡자리. 네. 그러면 급성 만성 체증이 있는 분들은요, 그런 부분이 좀 묵직하게 아프세요. 거기를 좀 많이 눌러주시고 엠브로토스를 드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그다음에 예상한 거를 잘 못 맞춰요. 그런 분들은 위가 좀 안 좋아요. 예상한 걸 잘 맞춰. 심장이 좋으신 거예요. 네. 그다음에 특징이 있어요. 위가 굉장히, 그러니까 보통 밥통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밥통, 야 이 밥통아 그러면 굉장히 칭찬 같아요. 어머 아름다워 이런 뜻이 아니라 밥통아 그러면 굉장히 좀 비하하는 말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위는요, 그렇게 비하 발언을 들을 만한 그렇게 이렇게 좀 모자란 장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 얼굴 감정이랑 표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똑똑한 장기예요. 그래서 제가 우울해하고 있으면 위도 처져 있어요. 근데 입꼬리를 올리고 있으면요, 위 근육이요, 굉장히 이게 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표정을 보면 위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몸에 에너지가 많고 양기가 있는 분들은 소화력도 좋고, 좀 처져 있고 피곤해 있고 얼굴 근육도 좀 보면은 쭉 처져 있고 그런 분들은 위도 좀 무력할 확률이 높아요. 네. 근데 위가 나쁠 때 특징, 안 좋은 건 다 가지고 있어요. 의심이 많아요. 네. 분명히 특허 자료에도 글리코 영양소가 얼마나 좋은지 나와 있어. 내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155개국의 국가에서 특허를 받아낸 놀라운 영양소고 특허 물질이에요. 근데 팩트를 들이대도 의심을 해요. 끝까지. 그리고 게으르고 둔하고 느리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반복해서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할 캐릭터는 아니죠. 그래서 위를 빨리 고치셔야 돼요. 나만 몰라요.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 걸. 그 다음에 단 거를 좋아해요. 네, 단 게 땡기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에서 단짠 하면서 단 거를 이렇게 자꾸 찾는 게 한국 분들이 그만큼 위가 많이 고장나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습한 걸 싫어하죠. 습하는 걸 싫어하죠. 그 다음에 생각이 많아요. 쓸데없이. 몸은 움직이지 않고 게으르니까 어떻게 할까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사업을 같이 하고 싶으시면 위를 당장 고치셔야 돼요. 그리고
내 가까운 가족들이 위가 안 좋으시면은 정말 큰일 나요. 너무나 부정적인 영향들이 많아요. 그런데 위가 고쳐지게 되면 위가 건강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게으름의 반대는 뭘까요? 부지런해져요. 네, 눕기 좋아할까요? 움직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의심이 사라져. 그냥 믿어요. 예, 신뢰해, 믿습니다. 돼버려요. 반복해서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지 않아요. 예. 불필요한 생각들 많이 하지 않아요.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이 정치적인 거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게 생각은 많고 행동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예. 한국의 국회부터 먼저 위를 고치셔야 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 다음 운동. 이제 글리코 영양소가 들어간 다음에 이런 운동이 병행되시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윗몸 일으키기. 그런데 윗몸 일으키기 하시면 허리 아프신 분 계세요? 네, 허리 아프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의외로. 그런 분들은 복근 근력을 쓰는 게 아니라 허리 힘으로 몸을 끌어올리셔서 그래요. 그러면 허리 아프시다고 하면 윗몸 일으키기를 시키지 말고요.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키세요. 근데 그냥 앉았다 일어나시면 어디가 아플까요? 무릎이 아파요. 그러니까 어디를 잡아요. 잡고 붙잡고 책상이나 그런 걸 붙잡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시켜요. 그러면 허벅지가 운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 막혔던 체증이나 올라갔던 혈액순환이 아래로 되면서 서큘레이션이 돼요. 그래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앉았다 일어서는 거 어디를 꼭 붙잡고 무릎이 아프네 어쩌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앉았다 일어났다. 그다음에 복부에 힘이 없으면 두드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따뜻해져요. 그래서 복부 두드리기. 이제 위중혈이라고 명치랑 배꼽 사이에 이 부분을 너무 세게 때리지는 마시고 이렇게 두드리는 거. 전에 이제 TV에서 봤는데 노사연하고 이무송 부부가요. 배에다가 누우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농구공을 던져가지고 복근력을 높이는 운동을 하면서 살이 빠졌대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그 정도로 하실 필요는 없고 본인이 이제 두드렸을 때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러면 원래부터 비장, 위장, 췌장이 약하다고 평상시에 느끼셨던 분들은 이걸 두드리시면서 굉장히 좋아지시는 걸 느끼세요.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 세포에 대해서 많이 이제 보셔가지고 메나텍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포는 단백질, 지방핵 거기다가 촉수가 있어요. 이 겉에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는 저 움직이는 세포가 저렇게 움직이잖아요. 살아있는 세포니까 저 겉에 있는 털들, 이 촉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촉수가 빽빽하고 많이 있는 분들이 건강하신 건 다 아시죠? 촉수가 원래 현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원래 건강한 사람한테는 세포 하나에 10만 개 정도 있을 때 건강해요. 근데 뭐 대기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좀 없는 분도 계세요. 3만 개 이하로 떨어지면 질병에 취약해지면서 암까지 올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메나테크 엠브로토스가 이 세포 촉수에 영향을 줘서 세포를 회복시키고 우리 몸이 이제 스스로 면역을 증강시켜가지고 해독을 잘 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제품이에요. 엠브로토스는 그래서 타사에는 없는 제가 이것 때문에 메나텍을 굉장히 소중한 선물같이 여기게 됐거든요. 위가 안 좋으시면 무조건 얘부터 들어가야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좋은 걸 이제 권해드린다면요. 나는 장은 좋은데 위는 안 좋아. 나는 위는 좋은데 장은 안 좋아. 그런 건 없어요. 위랑 장은 어떤 걸까요? 수도꼭지의 긴 관하고 똑같아요. 관이 이렇게 길게 있는데 어디는 좋고 어디는 안 좋은 건 없어요. 위하고 장은요. 어차피 긴 관이기 때문에 다 통해 있거든요. 그래서 위하고 장의 균형을 맞춰주는 소화효소랑 유산균을 잘 집어넣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이것저것 정말 안 먹어본 종류가 없어요.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먹어봤는데 중요한 게 이 유산균이 잘 정착을 하는가 내 장하고 위에 잘 착상을 하는가 그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 GI 프로밸런스 같은 경우에는요. 저기 좀 낯선 단어가 나올 거예요. 프리바이오틱스 2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유산균을 6가지를 넣어줬는데 얘네가 뭐를 먹어야지 살아남거든요. 얘네들의 유산균에 먹이까지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알고
계신 이제 생명공학, 예, 그 생명공학 박사님은 이제 원래부터 요 프리바이오틱스를 직구해가지고 해외 직구로 드셨대요. 근데 우리 거는 프로바이오틱스에다가 이 먹이까지 넣어주니까 따로 이렇게 두 개를 드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성비가 좋죠. 거기다가 식물 종합 효소까지 들어있어가지고 이제 위는 소화 효소가 잘 나와야지 이렇게 음식을 잘 갈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위하고 장하고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그런 이제 제품이에요. 네. 소화가 안 된다. 장하고 위에 염증이 있다. 그럼 얘부터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으세요. 그리고 이 메나붑이 왜 위에 좋은가 의아해 하실 분이 계신데요. 이 소화도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밥을 먹고 나면 졸린다. 왜냐하면 내 몸에 기가 딸리니까. 기하고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화에다 쓸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이렇게 부스팅 해주는. 그래서 급체를 딱 했어요. 급체를 했다. 그럼 에너지가 완전 바닥인 거잖아요. 그럴 때 급체하신 분들한테 붐을 들이면 좋아요. 손발을 주물러 주면서 이제 손가락, 발가락 끝을 따주면서 그 다음에 메나붑을 이렇게 드시면 예, 급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 메나씨라는 제품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제 해부학 공부를 해보면은 이 입 있잖아요. 입에서 항문을 혹겹 뒤집듯이 혼입을 뒤집듯이 이렇게 싹 뒤집어요. 그러면 그 벽면이 다 끈끈한 점막으로 돼 있거든요. 이제 우리 입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소화기관 항문 끝까지 긴 관이잖아요. 그 관을요 혼입을 뒤집듯이 싹 뒤집어요. 그러면 그 장어 겉에 끈끈한 거 그거 뭐죠? 네, 장어 겉에 미끌미끌한 거. 네, 점액질이죠. 그게 뮤신이라는 거잖아요. 그 점액질 같은 게 우리 몸에도 이렇게 쭉 소화기관에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뱀장어를 이렇게 장어를 잡을 때 미끌미끌해서 잡을 수가 없는데 그 장어구이집 사장님들이 어떻게 장어 잡는지 아세요? 네, 목장갑을 끼고 목장갑 위에 뭘 바를까요? 소금을 발라요. 소금을 발라가지고 잘 발라서 이제 걔를 딱 잡으면 걔가요 그 점액질이 녹아들면서 잡혀요. 그래서 위벽이 소금, 간이 센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상할 수가 있어요. 위벽에 스크래치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가 안 좋은 분들은 되도록 죽염을 드시라고. 클린 기간에 이제 뭐 이렇게 국을 드시거나 그럴 때도 다른 소금 드시지 말고 죽염을 드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 점막기는 코에도 점막이 있고 이제 눈에도 이제 끈적끈적한 점막이 있고 이제 이 소화기관의 위벽에도 점막으로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그 점막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제품이 이 메나씨거든요. 저는 이게 타사에 없는 이 메나씨가 굉장히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지금처럼 이제 비염이나 이렇게 아토피로 심하게 고생하고 있는 환절기에는 점막 재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메나씨를 이렇게 권하시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메나폴이라는 걸 이렇게 빨갛게 쓴 게 이유가 있겠죠? 예, 메나폴. 얘는 600kg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제 메나폴 1kg를 추출하기 위해서요, 아주 양질의 화산재 성분이 들어있는 코스타리카산 알로에에서 600kg에서 1kg를 추출한대요. 근데 그 메나폴이 왕창 들어있는 음료가 이 메나 알로에예요. 메나폴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알로에의 기능성인 이런 유효 성분이 메나폴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예.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염증을 제거해요. 염증 제거. 그러면 위염이 있으신 분들이 이거를 딱 따서 드시면 어떨까요? 굉장히 편안해져요. 막 속이 쓰려요. 이제 술 드신 분들도 그렇고 신경 쓰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위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트레스가 오면요, 위가 바로 위 경련 같은 게 오고요, 미세한 스크래치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 스트레스가 많다. 메나 알로에 드시면 속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은지 추천 대상자들이 있어요. 감기 환자, 네, 감기도 이제 염증과 바이러스에 가는 거고, 이제 위염과 장염이 있으신 분, 피부 트러블이 많은 분들, 장하고 위가 안 좋다는 얘기죠.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비만도 위가 안 좋은 거니까,
그다음에 어린이, 노인, 식습관이 불규칙하신 분들, 뭐 현대인들 중에서 식습관 엄청 규칙적인 분들 많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방사능에 감염된 손상된 세포를 보호해준다. 이거는 그러면 방사능 항암을 하고 계신 분들 드시면 굉장히 좋겠죠? 네. 그다음에 유청단백질이 당뇨약이랑 비슷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학계에 기사가 이제 이미 발표가 됐어요. 예. 근데 이제 타사 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 가수분해 유청단백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같은 유청단백인데도 소화가 잘 되게끔 이제 A사랑 H사를 한 1000번 정도 쪼갠 효과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N사 이 단백질을요, 오랫동안 먹었거든요. 1년 반 정도. 근데 먹었을 때 속이 막 이렇게 갑갑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답답하고. 그래서 위가 안 좋은 분들한테 N사랑 A사, H사 단백질을 먹으라고 했을 때 대부분 얹힌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메나테크 오소린을 드시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다들 이건 소화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위 근육이에요. 근육이 겉에만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속 안에도 다 심장에도 근육이 있으니까 팡팡팡팡 뛰는 거고 위에도 근육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 근육이 튼튼해야지 소화가 잘 되거든요. 갈아주는 역할을 잘해서. 그래서 오소리는 꼭 드셔 보시면은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분명히 이제 효과를 보시게 되실 거예요. 네. 그다음으로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요, 트루플래닛이에요. 매일매일 먹는 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한 끼 식사를 이걸로 바꿔주시면 어떤 식단보다 더 완벽한 영양소를 골고루 갖추게 되고요. 밥을 먹을 때도 기가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예, 기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에너지가 들어요. 그러니까 막 졸린 건데요. 이거를 먹게 되면 다른 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힘이 안 든대요.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화하는데 쓸 에너지를 어디다 쓸까요? 면역 올리는 데 쓰거든요. 그래서 하루 한 끼 트루플래닛 드시면은 애들은 키가 잘 크고 그다음에 이제 비만이신 분들은 이제 살 빼는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러면 살 찌고 싶은 분들은 이거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 2봉지 드시면 되겠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결혼을 했을 때 의학 공부를 하고 싶어 하게 된 어떤 동기가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남편이 2006년, 2005년에 한국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을 때 3번 쓰러졌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응급실을 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들께서 운동해라, 물 많이 마셔라 2가지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운동하다가 또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걸로는 답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현대의학에서 답을 갖지를 못해서 굉장히 이제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작년 이맘때, 작년 이제 처음 트루헬스 이 세트가 론칭이 됐을 때 제가 메나테크 제품을 처음 먹기 시작했거든요. 왼쪽에 저는 제가 되게 예쁜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비만녀였어요. 예. 그런데 남편 같은 경우엔 고지혈, 고혈압, 그 다음에 이제 아버님은 위암 수술까지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가족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 나이보다, 이제 50이라는 나이보다 훨씬 더 동안 소리를 듣게 돼요, 지금. 예. 이제 클린을 3주간 했어요. 클린을 3주 하면서 식습관이 바뀌더라고요. 제일 좋아하는 게 짜장면, 짬뽕, 탕수육, 예, 몸에 좋은 걸 엄청 좋아하죠? 그런 것들을 지금 라면 이런 거는요, 지금 먹으라고 해도 먹기 싫대요. 클린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몸에 지저분한 걸 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와이프들이 제일 힘든 게 쫓아다니면서 못 먹게 하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건강한 몸이 되니까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래보다 건강하고 이제 혈압이 180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고혈압약을 절대 못 먹겠어요. 혈압약을 먹기 시작하면 이거는 강압제 자체가 억지로 혈압을 내리는 거지 혈관이 튼튼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혈압약 먹기 시작하면 간이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부작용을 가져오니까 아예 혈압약을 못 먹게 하고 그럼 우리 클린을 해보자. 네, 그래서 이제 메나테크 제품으로 3주 클린을 한 다음 하루 한 끼 식사만 바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1년 2개월째 이렇게 누가 봐도 건강한 몸으로 이제 혈색이 너무 좋아졌다고 주변에서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먹고 이렇게 좋아졌냐, 같이 알고 먹자, 이런 분들을 소개하니까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비즈니스로 연결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 시간까지, 이 늦은 시간까지 여기에서 열심히 들어주신 멋진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이 제 생일인데, 이건 생일 선물로 잘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